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와이 호놀룰루의 어느 뒷골목. 사람들의 발길마저 드문드문. 하와이에도 이런 외진 골목이 있었군요. 으스스하네요. 이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이는 92세 박화자 화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나. 저 예쁘죠? 이제 내가 이렇게 다 잊어버려. 내가 많이 머리에 많이 없어졌어요. 내가 많이 잊어버렸구나. 그때 그 슬퍼하면서 그 뭐 기가 막히게 했던 그런 것들이 슬그머니 잘 기억을. 이제는 세상을 떠난 아들도 자신을 돌봐주는 손자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화자 화백은 알츠하이머,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도 그거 하니까 부모님들이 이리저리 숨고 뭐다 그렇게 지났었어요. 아버지도 까딱했으면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사람들이 끌고 가서 막 때리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울고 싶어도 못 울으시고. 아버지 왜 울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서럽고 참. 그러나 단 한 가지, 독립운동가이자 목사였던 나의 아버지 김희용, 그 기억만은 또렷합니다.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 애국가, 우리 한국 애국가 다음에는 못 불렀어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기억. 그 기억의 마지막 파편은 아버지와 애국가였습니다. 자신을 하와이로 오게 했던 아버지와 같은 독립운동가, 이모 할머니 양남수. 하와이의 독립운동가였던 자신의 시아버지 박상하와 함께 하와이에서 부르던 그날의 애국가는 오늘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조국을 떠나 하와이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왜 노래해야 했을까요? 왜 노래여야만 했을까요? 하와이 이민 120주년 기획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불온문서 제2편 응답하라 1916. 알로하, 배우 라미란입니다. 1916년 하와이에서 발간된 의문의 책 한 권. 그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하와이 이민자들의 발자취를 숨가쁘게 따라갔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독립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독립자금의 루트와 수많은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안에서 발견했는데요. 딱 한 권 남겨진 비밀의 책. 그 정체는 바로 노래집 애국창가였습니다. 어떻게, 왜, 어떤 노래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기 있다. Yeah, Tosan Kongwan. Oh, Kongwan is over there.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이곳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도산공원입니다.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파란 눈의 한 중년 남자가 참배를 하고 있는데요. And 할아버지, happy 8:15. I'm happy to be back. Oh, it's good. 누구세요? Who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My name is Philip Onkuddy. I'm Tosan Anchangho's Waisonja. I live in Northridge, California. 아, 안창호의 후손 필립 안 커디 씨가 광복절을 맞아 할아버지를 찾아오셨군요. 전주한 나의 한반도야 봉는 나의 조선 나라예니 나의 사랑한미 높은 이세 한반도야. 연습해야 해요. 필립 안 커디 씨가 읽어주는 이 가사는 도산이 잠들어 있는 묘역의 바로 옆에 새겨져 있는 한반도가입니다. 우리가 찾은 애국창가의 27번째 노래인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직접 작사한 곡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안창호 선생은 수많은 노랫말을 만든 작사가이기도 하죠. 한반도가는 하와이 호놀룰루 애국창가집에도 실렸지만 1912년 간도에 설립된 항일민족교육기관 광성학교 최신창가집에 수록된 곡이기도 하다는데요. 당국대 동양학연구원에서 항일음악을 연구하고 있는 김수현 연구원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무 빨리 금지됐기 때문에 광성학교 최신창가집의 압수 문서는 이거예요. 일본 문서예요. 대정 4년이니까 1915년이거든요. 15년에 이렇게 돼 있으면서 14년에 발행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신창가집 발매 금지에 관한 건이라고 돼 가지고 이게 압수당한 그 문서예요. 그거를 서점에서 발견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압수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 있거든요. 일제에 의해 압수된 광성학교 최신 창가집. 그 안에 수록되어 있던 한반도가. 이 노래를 통해 애국 창가집의 사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밟고 있었습니다. 일제가 단속한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노래였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1909년 출판법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사상통제 정책을 연구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신 박사의 설명입니다. 출판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1909년 2월에 만들어져요. 검열을 2번 해야 돼요. 한 번은 책을 나오기 전에 원고 상태에서 한번 검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심하다. 그러니까 책이 나오기 전부터 검열을 했다는 거죠? 진짜 심하다. 예, 그렇죠. 이게 뭐 좀 책이 애국가가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조선의 독립을 이야기하거나 국군 회복을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이 책을 내지 마 해버리기 때문에 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로부터 1년 뒤인 1910년 8월 29일 치욕스러운 경술국치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국권이 상실되는 이날의 한일합병 이후 일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냈는데요. 음악 역사학을 전공한 문옥배 전 공주문화재단 대표의 설명입니다.
출판법에서 본 이 노래책의 검열 기준을 보면은 국교를 저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 외교와 군사의 기밀에 관한 것,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검열 과정에서는 이것보다 굉장히 더 세부적인 검열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국기문란과 풍속교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불온 문서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격정적으로 표현해도 이 불온해요. 그는 경찰 마음이에요. 듣다가 불어나면 중지시켜요. 연설도 중지시키고 공연도 중지시키고. 여기에 실린 내용 이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배일적이고 불온적인 것이어서 반일매 금지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불온문서가 됐겠죠. 배포될 수가 없었겠죠. 누군가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 말하지 않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태워버렸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책들이 일제가 지정한 불온문서일까요? 놀랍게도 초창기 불온문서들은 노래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 4월 15일에 이성식 저자의 중등창가라는 게 있고, 또 같은 해 4월 20일에 이기종 저작의 악전교과서가 출판법 제13조에 의거해서 발매 반포를 금지하고 압수처분됩니다. 처분 사유는 비밀 출판. 근데 이 두 개 다 관보에 아예 이제 고시돼, 내부 고시로 창가집 그 압수의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신한민보에 의하면 1910년 6월 29일에 제목이 이거예요. 애국가 지은 죄. 이성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국가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는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래 냄새가 일성 불렀다네. 그 노래를 부르며 나를 보내십시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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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이 노래는 저도 아는 노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노래는 나훈규의 영화 아리랑에서 주제가로 불린 그 당시 실제 소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리랑은 불온 음반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노래를 막기 위한 일제의 규제는 출판물에서 그치지 않고 음반 검열까지 이어지는데요. 1933년에는 공식적인 근거까지 마련합니다. 바로 추금기 레코드 취체 규칙이라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음반 검열을 연구한 전주대학교 이준희 초빙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음반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 문화적인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를 하니까 총독부 입장에서는 이것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추금기 레코드에 대해서 취체, 그러니까 뭐 단속 이런 뜻인데요. 그 규칙을 조선 총독부령으로 만들게 되는 거고, 이게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은 이 규칙으로 음반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행사, 영화의 주제가까지 통제됐다고 합니다. 근데 관련 기사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1933년에 추금기 레코드 취체 규칙이 이제 시행이 됐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1936년에 삼천리에 기사가 실려요. 어떠한 레코드가 금지를 당했는가? 남녀노소가 다 볼 수 있었던 삼천리 잡지에는 1936년 금지 레코드 공목이 실려 있는데요. 또 어떤 노래들이 있었을까요? 그렇다. 가장 평화스럽던 저 바다의 물결도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천지를 뒤집어 생길 것 같이 저렇게 요란스럽지 않으냐? 오빠, 싱글스이 거룩한 철학을 실은 인도라는 커다란 배가 억울한 풍랑을 만나서 170년 동안이나 저 바닷물과 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금지된 곡들이 그게 이제 아리랑, 그리고 인도의 밤. 인도의 밤이 이제 곡은 아니고 극이지만은, 그리고 또 서울뛰기라는 곡이 있거든요. 서울뛰기
이걸 뛰기 말라 빠진 꼴대기 보라 서울 보라 서울 납작 기와집이 비슷비슷 지대고 꼬불꼬불 골목길이 막다른 터진다. 그래서 뭐 아편쟁이도 등장을 하고 그런 가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금지가 됐고. 아편이라는 가사가 풍속괴란 기준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남대문 타령인데요. 그러니까 남대문 타령이란 노래가 금지곡이 됐어요. 1933년 가을에 금지곡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남대문이 뭐 손이 잘리고 발이 잘려서 뭐 이런 대목도 있고 닿던 사람은 어디 가고 뭐 여는 사람만 남았느냐 이런 식의 가사도 있고. 그러니까 손발 잘린 남대문. 당시 식민지 조선에 우리 민족을 상징한 가사를 썼다는 이유로 국기문란. 도산공원에서 안창호의 외손자 필립 씨가 낭독했던 한반도가의 가사가 새롭게 다시 들립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불리지 못했던 이 노래를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상민 교수가 연주합니다.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아리랑도 한 소절 삽입되어 있네요. 여기 서문이 나오죠. 여기 서문을 봅시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민의 정신에 달려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민의 정신에 있다. 똑같죠? 국민의 정신을 발양시키는 가곡이 으뜸이다. 국민의 정신을 발양한 것은 노래가 으뜸이다. 이런 것만 달라요. 그래서 쭉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런 거로. 교수님, 제가 처음에 읽었던 애국창가 서문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요. 이건 대체 어떤 책이에요? 복사본인가? 여기까지의 그 서문이 다 똑같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한영서원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다. 한영서원을 토대로 해가지고 애국창가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독립운동가들의 이제 이렇게 교류, 그러니까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은 분명히 만주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해졌을 거라고 보는데, 김수연 교수가 설명하는 책은 애국창가가 아니라 한영서원 창가집이었습니다. 한영서원은 1906년에 개성에서 만들어진 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교사들이 창가집을 발행하고 학생들에게 창가를 가르친 일이 일제사정기간에 발각되면서 한영서원 창가집 사건으로 징역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혹시 이때 압수된 한영서원 창가집이 하와이에서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들어진 애국 창가집의 기원이 한영서원 창가집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요. 우리가 찾는 애국 창가의 비밀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애국 창가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겠습니다. 애국가 목록. 애국 창가집 서문은 이건 아까 읽은 거죠?
1번은 일단 없습니다. 제 2장 애국가입니다. 이 애국창가의 첫 번째 곡은 무슨 곡인지 악보가 없어요. 그죠? 두 번째가 애국가인데 그러니까 2장, 1장이 뭐였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2장이 애국가. 동반구화루의 우리 대하는 1편은 럭괴 변수로다. 나 교수님 이거 어떻게 읽어요? 교수님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죠? 동반구 아주의 우리 대하는 아니 애국가라면서요. 이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막 그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네요. 애국 창가 속의 노래들은 과연 어떻게 불려졌을까?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수록된 70여 곡 가운데 총 5곡의 노래를 2023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애국창가 복원 프로젝트 응답하라 1916. 이거는 비싼 거. 그리고 난 여기도 여기 따둘 원 다리. 아직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가을을 재촉하던 비가 내리던 지난 9월.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 애국창가 2번 애국가를 다시 부르기 위해 4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입니다. 안녕하세요. 라포엠이구나. 저는 라미란입니다. 잘 부탁해요. 그래서 앞에 두 바퀴 둘다 숨쉬고 따라 둘 그렇게 이게 그렇죠. 피아노. 스튜디오에서도 연습에 연습. 숨소리까지도 맞추는데요. 여기 쉬어요. 소울을 한 번 더 치는 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한 번만 다시. 도전합시다. 얘가 다시 할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가 좀 더 여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약간 계속 하시네. 보는 저는 속이 터져요. 오늘 안에 애국가 완성되는 거 맞아요? 아니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포엠 피처링 라미라는 어떻습니까? 저 걸그룹 맏언니 출신인 거 아시죠? 전직 치타 여사로 전국 노래자랑 예심도 받고 엄정화 언니랑 듀엣으로 오디션도 본 사람이에요. 게다가 저 덕혜옹주의 최상궁 복순입니다. 옛날 노래에 강해요. 제가 못 부를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잠깐만. 됐어요. 됐어요. 이거 쓸 거예요. 이거 쓸게요. 이거 쓰면 돼. 네, 이거 쓸게요. 이제 그 뒤에 또 나와. 라포엠이 아주 열정적으로 애국가를 연습하고 있는 사이 앞서 완성했던 안창호의 한반도가를 연주한 박상민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실 박 교수는 하와이 비밀군대 대조선 국민군단의 대장 박용만 지사의 후손인데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연구한 한성대 조규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군대를 양성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모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잖아요. 대한인 국민의 내외 연무부 부서를 설치. 그전에는 그런 부서가 없었는데 연무부를 설치하고 그리고 초빙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용만이었어요. 특히 이제 박용만 선생은 무장투쟁론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소년병학교라든가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든가 아니면 사령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조선 국민군단 대대장 박중수의 수기를 공개한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심헌용 교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용만이 저 단장이라 하면은 실질적인 운영 훈련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대대장인데 박중수 씨가 여기 12쪽에 보니까 그래서 군단 조직이라고 해서 편집표가 나오네요. 군단장 박용만, 반장 부관, 총리부장,
대대장에서 박종수 1914년 당시 평양 낙상식을 할 때 당시 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을 했던 사령부 지휘관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운데에 있는 분이 이제 박용만이고요. 여기 카네오의 주거 지역이에요. 지난번에 와서 우리끼리 한 6명이 그 똑같은 지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지역이라 독립전쟁을 준비하던 하와이의 비밀군대 대조선 국민군단이 있었던 병영터를 찾아서 다시 호놀룰루입니다. 47-750 후이 우릴리 스트리트 카네오이 아후이마누 대조선 국민군단 병영터라고 여기에 사진이 있으니까 이런 사진들 730까지 갑시다. 740 더 가깝죠? 이거 아까 왔던 길이래. 저기 하얀 거. 제작진은 헤매고 또 헤매고 있습니다. 아, 이쯤인 것 같다는데요. 저거 같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장소를 추정해보고 있습니다. 750 이거다. 찾았습니다. 47750이죠? 아, 찾았습니다. 이거다. 병영터는 아쉽게도 이제는 가정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이민자들이 이 지역에서 살면서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하고 끝나면 이 자리에 와서 군사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노동을 끝나고 나서. 그것도 진짜 청도 아니고 목청을 가지고 나무로만. 낮에는 땡볕 아래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잃어버린 조국의 비밀 군사가 되어 훈련을 했던 타국당의 대한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데요. 지금 들리는 닭 울음소리가 100년 전 파인애플 농장의 노동자이자 대조선 국민군단의 병사였던 이들의 새벽도 깨웠겠죠. 아, 근데 하와이 닭들은 저녁에도 울어. 너무 우렁차.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대장도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광복의 메아리, 독립군 가곡집 광복의 메아리라는 독립군가 보존회라고 하는 데에서 만든 1982년에 만든 책인데 거기에 52쪽에 국민군가가 있고 거기에 박용만 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914년 미국 하와이에서 국민군 군영 낙성식 때 부른 노래로 국민군은 군단장 박용만이 지휘한 독립군 부대임 이런 해석이라고. 제가 애국 찬가에는 1번 곡이 없다라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저의 상상력을 살짝 더해보고 싶은데요. 박용만 대장이 직접 가사를 썼다는 국민군가. 혹시 이 곡이 애국 찬가의 1번은 아니었을까요? 두 줄로 섭니다. 두 줄. 여성분들이 앞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군가를 부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결성된 독립운동가 후손 합창단 리본 합창단이 모였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분들은 반가워하고 처음 보는 분들은 자기소개를 합니다. (1914년) 대조선 국민군단이 2023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리본 합창단 대조선 국민군가. 우리 국민군 소년장의 건강한 용사들 하나와 한 목소리로 국민군가 부르세. 산 넘어 물 건너 백만 적병한 칼에 이제 승전국 크게 울려라. 국민군가 부르세 국민군가 지르세 우리 목소리 쌍등한 청년을 국민군가 높이 부르세. 우리 국민군 소년장의 건강한 용사들 하나와 한 목소리로 국민군가 부르세. 자, 리본 합창단 여러분,
여러분에게 국민군가란? 투쟁가들의 하모니다. 우리 손녀 손자에게도 가르쳐야겠습니다. 부르세 국민군가 지르세 우리 목소리 남는 자 죽은 자 일고로 국민군가 높이 부르세 산 넘어 물 건너 백만 적당 한타의 매일제 승전도 크게 울려라 브라보! 멋지다 멋지다. 오! 하와이 하늘에서도 잘 들리나요? 화려한 강산 우리 대하는 그 사이 문어의 꿈 가수 안예은 씨도 한 곡을 완성했네요. 애국창가 38번 대한혼. 우리도 대한 혼이 되리라. 대한혼을 듣다 보니 이제는 깨지고 검게 변해버린 비석에 수많은 하와이 대한인들이 떠올랐는데요. 예은 씨, 이 노래를 흔쾌히 부르겠다 답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냥 사실 긴 이유는 아니고 그냥 의의가 너무 좋은 프로젝트고 한국인이라서 했다고 항상 되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빚진 한국인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은 씨에게 이 노래가 무슨 말을 걸어오던가요? 그냥 너무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게 제일 명확하고 간결한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몰랐다면 알아가고 알았으면 기억하고. 한반도가 대조선 국민 군가 대한혼. 이렇게 애국창가 다시 부르기 프로젝트 응답하라 1916이 진행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애국창가에 남겨둔 하와이 대한인들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봄부터 애국창가와 사투를 벌인 편곡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지? 책을 이렇게 받았을 때는 이거 그냥 박물관에서 지금 꺼내온 건데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걸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건 기록이구나. 그냥 선조들이 후대에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남겨놓은 정말 기록이구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신 거구나. 아, 저도 한 곡 한 곡 복원되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노래가 아니다. 편지다. 아, 그러고 보니 제작진이 지난 2019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손자 고 발렌틴 최가 했던 이야기가 문득 떠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를 기록해 놔야 합니다. 기록만 있다면 다음 세대가 그것을 기억하고 전달해 줄 겁니다. 독립운동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선 기록해 놓고 나면 어쩌면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뒷일을 감당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이 애국창가 다시 부르기 프로젝트가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 언젠가는 우리 모두의 기억으로
남는 날이 올 것만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조국의 독립이라는 모두의 간절한 소원 앞에서 총과 칼보다 강했던 무기, 노래. 제 생각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총과 칼을 가지고 싸웠지만 노래와 음악이 참 큰 무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독립군으로서 같이 항상 마음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부르지 않았을까요? 치유하는 힘도 있고 같이 뭉치게 하는 힘도 있고 음악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분들 불러봐야겠죠? 남이란 동생 라 포엠 애국가 완성됐습니까? 준비됐나요? 청년아 청년아 불안고 불열한 온대 지방에 귀중한 천조물 어찌마는가. 금수와 어별도 불가순수여 대문과 동철이 구산 같도다. 500년 누리던 중묘사직과 2천만 동족이 각기다하여 만세 영원히 보존할 양이면 실지상 교육밖에 다시 없겠네. 청년아 청년아
나라를 잃어도 나라를 떠나도 입을 막아도 부르고 또 불렀던 애국가. 또다시 120년이 흘러도 길이 불려지기를. 라포엠의 폭탄 같은 기록에 이어 새로운 기록이 시작됩니다. 원의 스트럼 한번 이렇게. 이곳은 서초동의 어느 작은 골방인데요. 20대 MZ 음악인들의 아지트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들만 있어서 그런가? 약간 우리 아들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29살 좀 작곡을 하고 있는 최병훈이라고 하고요. 26살이고요. 장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살 김찬영이고요. 29이면 이제 MZ도 아니라고. 이분들은 애국가를 게임 음악으로 만들어 보겠다네요. 네. 해결하지 말자 이거. 해결하지 말자고. 아니 해결해야지 사람아. 1, 2, 3, 2, 3 쉬고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 음악은 기본적으로 게임에서 전체적인 무드를 담당을 하거든요. 약간 하와이 같은 맵에서 이렇게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보사노바도 나올 수 있겠고, 테일즈 위버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안에 들어간 노래 중에 동양풍의 노래들이 좀 많아요. 되게 일본은 되게 그 어떤 성에서 나오는 막 벚꽃풍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이제 같은 다른 가사, 숨겨진 애국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신가입니다. 그러니까 2장 동방구 아주의 우리 대하는 뭐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 이 곡조에 맞춰서 정신가를 부르라고 돼 있어요. 정신가는 굉장히 유명했던 그 곡이고 이것을 애국가라고도 신한민부에 나와 있어요. 김수연 교수가 보여준 이 곡은 애국창가 3번입니다. 무려 10절에 이르는 긴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신가를 부를 팀은 40대 레게 전문 뮤지션들입니다. 심지어 10절까지 있어. 어떻게 이렇게 길게 만드셨대요? 작곡하고 있는 도미넌트라고 합니다. 레게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M 타이슨입니다. 도미넌트? M 타이슨? 외국 사람들인 거죠? 이거 한글인가요? 오날날 천 연연. 레게와 애국가는 어떤 연결점이 있는 건가요? 지금 사람들은 그걸 되게 휴양 음악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 자메이카의 어떤 빈곤이나 사회 문제, 뭐 예를 들어 부정부패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루는 종교적인 메시지 이런 걸 다루는 음악이어서 그 어떤 정신이 좀 있는 투쟁 음악 같은 거거든요. 저 맘대 맞아. MZ들의 게임 음악 수액과 레게 감성으로 다시 쓰는 애국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죠. 복원된 악보인 거잖아요. 그게 세대를 거쳐서 오면서 지금 보는 악보랑은 완전히 틀이 다른 악보였었어요. 박자표대로 써 있어야 하는 음표들이 보내주셨던 그 악보 그 자료 있잖아요. 지금 교과서에만 보던 거를 저도 암호 해독했어. 해독을 기다려서 늦어진 거 아시죠?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애국가는 무사히 탄생했을까요? MZ밴드의 게임음악 애국가입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애국가를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레게 정신가도 들어볼까요? 유난히 달빛이 푸른 밤 참 슬프도다 우리 한 민족아
4천여 년 역사 구구로 자자 손손에 오더니 폭락 이 지경된 건 웬일 웬 말인가 웃음이 한숨 된 세상인가 남산 초목동의 별도 마음 있으면 우리와 슬퍼하리라 하리라 하리라 천사주사로 결박한 줄을 우리의 손으로 끊어버리고 독립만세 우리 소리에 바다가 끓고 산이 동겠네 일간두옥도 내 것 아니요 수며 전토도 내 것 못하네 무리한 수욕을 대다 못하고 공연한 구타도 거저 반노나 독립 기다리고 자유종 칠 때에 부모 한숨은 웃음이 되고 동포 눈물은 기쁨이 되네 건국 영웅 우리라는 걸 아는 거 천사주사로 결박한 줄을 우리의 손으로 끊어버리고 독립만세 우리 소리에 바다가 끓고 산이 동겠네 슬픔은 참지 못해도 그날을 위해 모진 괴로움 견뎌지는구나 우리 부모 한숨이 사무친 그날 우리 동포의 눈물로 멍이 든 그날 민족이여 잊지 말길 애국정신과 단체심만이 살길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해 발길 젤라도 가린 노래를 부르며 갈길 이 노래가 닿길 천사주사로 결박한 줄을 우리의 손으로 끊어버리고 독립만세 우리 소리에 바다가 끓고 산이 동겠네 네, 하와이가 떠오르는데요. 이게 애국가라니. 아, 조심스럽게 멜론 탑백 예상해 봅니다. 두 팀의 소감은요? 정신가는 곡조 안에 담긴 역사다. 기억이다. 우리가 여기 있었다. 그런 흔적을 남긴 것들이 기억으로 남을 것이고 아름다운 멜로디 안에 잊지 말아야 할 누군가의 희생이라는 것을 좀 담고 싶어서. MZ밴드는요? 부끄럽죠. 그 자랑스러움 앞에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자주 하는데 이 노래도 아마 이거 뭐야? 이러면서 물어볼 것 같아요. 접근은 쉽게 하되 이 음악을 좀 만만하고 쉽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1916년 애국가를 만든 원곡자가 듣는다면 어떤 말을 하실까요? 귀엽네? 귀엽네? (1916년) 애국 창가 속 70여 곡은 100년이 지난 지금 모두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기록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책에 담은 거구나.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냥 노래를 부르기 위한 책은 아니라 보여요. 그냥 기록물이죠. 타임캡슐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타임캡슐은 이제 막 열렸습니다. 총을 들지 않았지만 조국 독립의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총탄보다 큰 소리로 독립을 노래했던 1916년의 그들에게 우리는 응답합니다. 아리랑 열어주세요. 아리랑 고개로 요목한다. 만세 아버지 만세. 저희 광복했습니다. 독립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생겼습니다. 잊지 않을 거예요. 잊고 싶지 않아요. 아, 우리를 그렇게 잊고 있는 건 아니구나. 잊지 않으려고 이런 노래들을 하는구나. 저는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끌어낼 수 있고 같이 하자고 손잡을 수 있고 좀 더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연결해주는 게 노래가 아닐까. 2023년 저의 독립운동은 이 애국가를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피아노를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Yes, we are still waiting for him to come home. 안 올 수가 없어. 이제 애국 찬가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저작한 노래를 후일까지 없어지지 않기에 기약하고 우리 청년 애국 동지에게 소개하오니 1916년 뜨거웠던 하와이에서 독립을 노래한 그대들에게 응답합니다. 이 노래 애국 찬가 없어지지 않도록 오늘 다시 기록합니다. 기억합니다. 알로하 대한인, 대한독립 만세. 2023년 해방된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라미란이었습니다. 하와이 이민 120주년 기획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불온 문서 제2편 응답하라 1916. 지금까지 기획연출 이은지, 조연출 김세령, 글 구성 박정래, 음악 장성문, 음악 복원 차수진 더 클레이어, 편곡 추은엽 도미넌트. 스페셜 땡스 투 리본 합창단 라포엠, 박상민, 안예은, 엠타이슨, 프로젝트 밴드 MG, 자문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국가보훈부 우당 이회영 기념사업회, 그리고 나레이션의 배우 라미란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